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선관위 또한 비리 종합 세트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기관들을 민주당이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선관위가 얽힌 더러운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대표를 지냈죠.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선관위의 총체적 비리 문제를 지적하는 데 가세했습니다. 선관위 임직원 친인척에 대한 특혜 취업과 도덕적 해이에 이어서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 세력과 내통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관위 사무총장과 내통한 특정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정권에서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던 이낙연 고문이 민주당의 침묵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정도 총체적인 비리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한통속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정치권 내통 의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의혹을 제대로 간파했던 것임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선관위와 한통속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부정선거 이슈를 한사코 외면했던 이유가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고문은 어제 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회의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고문은 이상한 것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태도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나선 것이죠. 민주당의 태도는 누가 봐도 분명히 이상합니다. 명색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표를 얻어먹고 사는 집단이 이런 집단 비리를 감싸주는 것은 한통속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통속이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이렇게 감싸고 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도 문재인이 그렇게 개판을 쳤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또 지난 22대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당 내에 여러 잡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그렇게 공천을 개판치듯이 밀어붙였던 것은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관위는 물론이고 선관위의 비리를 감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헌법재판소, 그런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한꺼번에 감싸 안는 민주당, 거대한 커넥션의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친인척 취업 비리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이나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도 낙방을 거듭하는 2030 세대들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눈 감는 야당이 어떻게 청년 정책을 얘기할 수 있고 정의사회를 입에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해서 실태를 발표했던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3년까지 291차례의 경력 채용에서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는데 그런 조직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격 내정자 리스트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면접 점수를 직접 조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인척과 지인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를 추구하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다. 이런 항변도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불법적인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길래 비밀을 잘 지키는 직원을 채용했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낙연 고문도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한다. 무단 결근을 하고 거부회를 부정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헌법으로는 선관위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돼 있어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감찰 범위 밖에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짬짬이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의 독재국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일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니까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현재의 논리인데, 선관위는 이미 과거 4차례나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았던 적이 이미 있습니다. 2015년 기관운영감사, 2019년 기관운영감사 및 공적개발 원조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실태, 2022년 정기감사 등 총 4차례 감찰을 실시해서 징계 2건, 주의 4건, 통보 6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인력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전현직 고위직 자녀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대규모 감사가 실시되니까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반발했던 것입니다. 뜨거라 싶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감사 결과 선관위에서 감추고 싶었던 비리 덩어리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세습 채용은 현대판 음수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나 지역선관위원장 출신이었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4명이 지역선관위원장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여러분들이 지적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선관위의 비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이해 못할 행동입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맞죠. 그래서 대법관이 맡으면서 사실상 명예직이고,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장관급인 사무총장입니다. 그는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차명폰을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소통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는 거론하기 싫지만 그 전화 요금까지 선관위에서 계속 지불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멍멍이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까? 게임을 진행해야 될 심판이 특정 세력과 한편이었다면 그 게임은 하나만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세환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것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정희 대법관이 임명을 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책임지고 퇴직하기 2개월 전인 2022년 1월 문재인 임기 말에 선관위 명의의 세컨폰을 개통했습니다. 일종의 차명폰이었습니다. 개통 시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죠. 그런데 김세환은 그 차명폰으로 정치인들과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김세환이 소통한 정치인이 여당이었을지 야당이었을지는 자명한 일이죠.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내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김세환이 전화기를 반납을 했는데 사용 내역을 모두 지워버리고 깡통폰 상태로 뒤늦게 반납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알아서는 안 될 부적절한 내용이 많았던 것입니다. 전화기 속에는. 김세환이 그렇게 깡통폰으로 해서 뒤늦게 반납한 것은 공용물건 은닉죄이자 증거인멸입니다.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데도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 집단과 몰래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정선거 입증을 위한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탄핵 심판을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불과 11차례의 탄핵 재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탄핵 심판 변론을 제기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그야말로 비리 종합 선물 세트 힘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족회사로 불릴 정도로 친인척 특혜 채용이 관례화되어 있었고 들킬 것 같으니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또 본업인 선거관리는 개판이었고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눴고 심지어 퇴직 후에는 선관위가 그 전화기 요금까지 대납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선관위가 진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 최천병으로 미친 듯이 설치되던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 소환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헌법재판관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오동훈의 용도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토사구팽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헌법재판관들 자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놓는 것이 그나마 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